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 2회 지금부터 시작하실게요. 1번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1점이며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등급은 1번 1등급, 2번 2등급, 3번 3등급, 4번 4등급, 5번 5등급.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장기요양 인정 점수는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요 문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세요. 등급만 알면 점수별로 등급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실게요. 1등급은 점수가 95점 이상, 자 2등급은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3등급이 지금 시험에 나온 내용이죠. 3등급은요 60점 이상, 75점 미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4등급은요 51점 이상, 60점 미만. 자, 5등급은요. 45점 이상, 51점 미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최근에 추가된 등급이 인지 지원 등급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총 등급은 6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치매 환자로서 45점 미만인 자도 인지 지원 등급을 받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청인의 심신 상태를 58개의 항목의 장기요양 인정표로 조사한다. 2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만 가능하다. 3번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다. 4번 보험자는 시군구이다. 5번 장기요양 급여에는 재가 시설 의료급여가 있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는 시험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장기 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58개 항목인가요? 아니죠. 52개 항목입니다.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에 각각의 항목을 다 더해보면 5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시는 거는 안 하셔도 되니까요. 52개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2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누가 해주나요? 가족만 하나요? 본인만? 아니거든요. 친족도 괜찮으세요. 이해관계인도 되고요. 또 남이지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가능하시고요.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도 가능합니다. 또 4번이요. 보험자는요. 시군구이다 아니고요. 누굴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보험자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보험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는구나. 보험사는 보험자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5번은요.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 다음에 특별현금급여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군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번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 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특별현금 급여는 1번 재가급여, 2번 시설급여, 3번 특례요양비, 4번 가족요양비, 5번 요양병원 간병비. 정답 골라볼까요? 네, 가족요양비네요. 자, 여기에서 문제의 키포인트는요. 도서, 벽지 등 기관이 없어요. 부족하니까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해당하는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았을 때 특별히 현금 급여를 해준다는 거죠. 자, 가족으로부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 요양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재가급여는요. 장기 요양 요원이 이 제공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시설급여도 마찬가지죠. 그럼 특례요양비라고 하는 것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닌 노양시설 등의 기관에서 이러한 장기요양 혜택을 받았을 때 특례요양비가 지급되는 것이고요. 요양병원 간병비는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일부를 지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복장을 관리한다. 3번 대상자의 경제 수준에 따라 방을 배정한다. 4번 대상자의 질병 상태를 판단하여 조언한다. 5번 치매 대상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네,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복장을 관리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직업윤리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1번도 보시면 대상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안 되겠어요. 또 경제 수준에 따라 방을 배정하는 것도 안 되시는 내용이죠. 또 어떤 질병 상태를 판단하여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의사가 계시니까요. 치매 대상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르신에게 필요한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되겠죠. 5번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윤리적 태도는 1번 요양보호사의 권위를 강조한다. 2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동료와 공유한다. 3번 대상자와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한다. 4번 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 스스로 판단하여 신속히 해결한다. 5번 서비스 전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실행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우리 서비스를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머리를 예를 들어 감겨드려야 되는데 오늘 머리 감겨드릴까요? 했더니 싫어, 오늘은 몸이 안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하시는 거죠.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권위를 강조한다든지 또 사생활을 공유한다든지 하는 행동 너무나도 올바르지 않은 윤리 행동이십니다. 자, 대상자와 별도의 서비스 계약하시는 거는 불법이세요. 사고 발생 시 어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해결하는 내용은 아니시고요. 기관장님, 시설장님께 보고해 주셔야 되겠죠. 6번 제가 방문 시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대상자에게 강요한다. 2번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하고 알선한다. 3번 제공된 요양 서비스의 내용과 결과를 정확히 기록한다. 4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한 후 메모를 남긴다. 5번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대로 수행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너무나도 당연지사, 당연한 내용이었네요. 자, 제가 방문 시 요양보호사의 윤리적인 태도, 우리가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태도가 옳은 거냐 이런 거죠. 종교를 강요한다든지 하는 내용 안 되시죠? 복지용구 판매하고 알선하는 행동도 불법이세요. 자, 제공된 요양 서비스의 내용, 결과 정확히 기록하시는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4번은요. 대상자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방문하겠다는 메모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대로 수행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가족의 요구는 우리가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서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7번 노인의 권리,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입소 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등 전반적인 정보를 설명 또는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윤리 강령은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3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내용을 잘 읽으시면 요거는 맞히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노인의 권리나 서비스 내용 이런 것을 다 전반적인 정보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정보를 어떻게 해요? 설명 또는 공지해요. 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윤리 강령은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 이것은 문제만 잘 읽으면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네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요.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가치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 내용으로 골라주시고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 어떤 가정과 같은 환경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걸로 골라주시고요.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는 어떤 개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보안이 되어 있는 사물함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사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은 정보통신기기, 전화기라든지 이런 내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면 이것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8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할머니가 밤새 설사를 하여 얼굴이 청백한 상태인데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마을 회관으로 놀러 가셨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네, 2번 방임입니다. 이것을 이제 고상한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쁜 남자. 네, 할아버님 나쁘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 할머니 안 모셔다 드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마을 회관으로 놀러 가셨네요. 네, 나쁘시잖아요. 자, 내버려 두신 거기 때문에 방임이고요. 유기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어딘가에 모셔다 드리고 그냥 못 찾아오시도록 그냥 떠나보내는 거고요. 신체적인 학대는 이 구타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자, 정서적인 학대는 말로써 구박하는 거. 자, 경제적인 학대는요. 통장을 뺏어 버리시는 이런 행동들이 바로 경제적인 학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번 경관 영양을 해야 하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번 편식하는 대상자, 2번 영양 공급이 충분한 대상자, 3번 식사를 거부하는 대상자, 4번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진 대상자, 5번 의치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지신 분은 입으로 무언가를 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관을 통해서라도 영양을 공급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비위관이라고 하는 관을 삽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식이 없으셔도 또 식사를
영양가 있는 경관 영양액을 통해서 영양을 보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경관 영양을 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노인 부모가 자녀와 가까운 곳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새로운 가족 형태는 1번 핵가족, 2번 수정 확대 가족, 3번 노인 부양 가족, 4번 고령화 가족, 5번 노인 부부 가족. 정답은요? 수정 확대 가족이네요. 노인 부모가 자녀 가까운 곳에 살아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사시면서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는 지금 최근에 많이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가족 형태입니다. 인근에 살면서 부모님이 잘 계시는지 자주자주 들여다보고 어떤 불편한 점이 없으신지 자녀들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부모님들은요. 사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가족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2번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3번 위액의 산도가 저하된다. 4번 쓴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5번 타액 분비 증가로 소화 능력이 증가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위액의 산도가 저하된다. 위액의 산은 거의 이제 강산입니다. 그런데 산도가 떨어지면서 살균작용이라든지 또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시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직장벽의 탄력성도 감소되세요. 흡수력도 감소되시고 쓴맛은 점점 더 잘 느끼게 되십니다. 자, 타액 분비도 감소되시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12번 노인에게 변비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섭취량 증가, 2번 우유 섭취량 증가, 3번 섬유질 식품 섭취량 증가, 4번 수분 섭취량 감소, 5번 저잔여식이 섭취량 감소. 정답은요? 4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잘 읽으시면 아실 수 있는데 변비는 수분이 부족해서 이 변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분 섭취량이 감소되면 변비가 오신다. 너무나도 지당한 얘기죠. 13번 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찬 공기 노출, 2번 가벼운 운동, 3번 충분한 수면, 4번 적정 습도 유지, 5번 정신적 안정감.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에 천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기계의 기도에 어떤 이제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이 들어와요. 예, 자극적인 어떤 이제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들어오면 이 물질이 기도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면서 기도 부종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부종이 일어나면 호흡이 곤란이 오겠죠. 특히나 들이마실 때보다는 내쉴 때 더 힘든 호기성 천명음이라고 하는 씩씩거리는 이렇게 휙휙거리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찬 공기에 노출됐을 때라든지 아니면 알레르기 소인에 노출되었을 때 이렇게 악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벼운 운동은 괜찮으세요. 충분히 수면에도 괜찮으시고요. 적정 습도 유지, 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적정 습도는 조금 기억해 볼게요. 40에서 몇 %일까요? 네, 60%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신적인 안정감 있을 때 그렇게 악화되는 상황은 아니죠.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2, 3, 4, 5번은요. 찬 공기의 노출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빈혈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영양주사를 마친다. 2번 열량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번 함께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다. 4번 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5번 처방받은 철분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빈혈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사실은 빈혈은 이제 몸의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혈색소가 부족해서 오는 것이 빈혈인데 혈색소를 만드는 이 원료가 철분입니다. 그래서 철분약을 복용을 잘 안 하신 경우에 약 효과가 없어서 이 어지럼증을 계속 호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잘 복용하셨는지 확인해 주시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5번 노화로 인해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 관절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노인성 질환은 1번 골다공증, 2번 골연화증, 3번 고관절 골절, 4번 류마티스 관절염, 5번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요? 5번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죠. 노화로 인해 뼈를 보호하는 무엇이 닳아요? 연골이 닳아요. 그래서 뼈는 항상 이 겉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부드러운 뼈, 연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많이 사용하시면 닳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마모가 되는 거죠. 그럼 통증을 호소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절염을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다 얘기합니다.
16번 다음 중 욕장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시트의 주름을 펴준다. 2번 대상자의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3번 대상자가 편안해하는 자세로 장시간 계속 둔다. 4번 젖은 시트는 곧바로 교체한다. 5번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준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지금 대상자에게 어떤 편안해하는 자세로 그대로 장시간 이렇게 계속 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압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욕창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너무 잘해주신 내용입니다. 17번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청골 부위를 눌렀을 때 피부가 일시적으로 하얗게 변하고 열감이 있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뜨거운 물수건으로 찜질한다. 2번 주위를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린다. 3번 시원한 파스를 붙인다. 4번 청골 부위를 뜨거운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5번 피부를 주물러준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주위를 마사지하는 거 너무 잘해주셨어요. 가볍게 두드리시는 것도 잘해주셨고요. 지금 여기서 청골 부위를 눌렀는데 피부가 약간 붉은 발적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얗게 변하시잖아요. 일시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발적이 있다 그러면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은 마사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욕창 부위는 마사지 하시면 안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습도가 낮은 겨울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저녁이면 증상이 더 심해지며 손과 하즈의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질환은 1번 옴, 2번 욕창, 3번 건조증, 4번 대상포진, 5번 두드러기. 정답은요? 네, 건조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겨울이라든지 밤에 이렇게 피부가 거칠어지잖아요. 또 가려움증까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뭐라 하느냐 물어보면 건조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9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나는 질환의 증상은 1번 가려움증, 2번 마른 기침과 객담, 3번 몸의 균형 감각 저하, 4번 혈변, 5번 허리 통증.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균형 감각은 손해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막힌 부분이 손해였다. 그러면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서 이리저리 비틀비틀 쓰러지는 운동 실조증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의식장애로 인해 수시간 내지 수일에 걸쳐 급격하게 발생하며 인지장애, 정서불안 등 증상의 기복이 심한 질환은 1번 선망, 2번 치매, 3번 뇌졸중, 4번 우울증, 5번 파킨슨 질환. 정답은요? 네, 선망입니다. 의식장애로 급격하게 인지장애가 나타나요. 정서불안 등 이런 기복이 심한 것은 바로 선망이고요. 이런 경우는 환각, 환청, 또 환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어르신을 좀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낙상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선망 증상은 주로 급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1번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 감소, 2번 관절의 가동 범위 증가, 3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4번 균형 감각 증가, 5번 시력 증가. 정답은요? 네, 이겁니다. 1번이에요. 폐활량 감소. 그렇군요. 노인이 운동을 하게 되면 자꾸 숨이 차니까 안 하시게 되는 거예요. 폐활량은 정상 성인이 500인데요. 그것의 2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250ml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숨이 쉽게 찬다 이런 것이 노인분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어르신들이 운동을 안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을 조금 저강도부터 해서 이렇게 서서히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22번 대상자가 밤에 잠을 못 잘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녹차를 마시게 한다. 2번 취침 전 집중할 수 있는 소일가리를 준다. 3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4번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5번 공포감으로 잠이 안 오는 경우 식사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은요.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꼭 운동은 적절하게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번부터 보시면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녹차는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안 드세요. 녹차, 홍차, 커피 이런 것은 저녁 오후에는 안 드시는 게 좋다 보시면 되고요.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더 각성되세요. 그래서 안 드시고요. 낮잠을 충분히 주무시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공복감으로 잠이 안 오시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시면 소화시키시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게 되죠.
23번 65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번 풍진, 2번 홍역, 3번 수두, 4번 폐결핵, 5번 폐렴구균. 정답은요? 네, 폐렴구균이죠. 네, 65세 이상 성인에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폐렴구균인데요. 보건소 가시면 공짜. 네, 얼른 가서 봐주세요. 자, 풍진은 MMR이라고 해서요. 홍역, 볼거리, 풍진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이 맞는 거예요. 요 내용도 마찬가지. 자, 폐결핵은 4주 이내에 BCG 예방접종을 맞으시잖아요. 폐결핵은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은 하시지 않으시죠. 24번 보행이 가능한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 높이를 높인다. 2번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다. 3번 계단에 고정되지 않은 매트를 깔아둔다. 4번 밤에는 침대 난간을 올린다. 5번 마룻바닥에 왁스를 칠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보행이 가능한 대상자, 막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난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와상이신 분들은 그냥 침상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난간을 올려놓으시기만 하면 넘어지시진 않는데요. 특히 밤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침대 난간을 유독 신경 쓰셔야 합니다. 밤에만 난간을 올려놓으셔야 되나요? 아닙니다. 밤이나 낮이나 다 항상 올려놓으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1번 목욕의자, 2번 안전손잡이, 3번 간이변기, 4번 이동욕조, 5번 자세변환 용구. 정답은요? 네, 이동욕조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내가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 여기서 재가급여에만 있는 기타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것이죠. 복지용구는 품목을 한번 볼까요? 목욕의자는 어디 있나요? 네, 구입 품목이네요. 안전손잡이는요? 네, 구입 품목이에요. 간이변기는요? 네, 구입이네요. 이동욕조는요? 네, 대여 품목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이동욕조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세변환 용구는요? 네, 여기 구입 품목에 해당하네요. 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외워야 할까요? 덩치가 크거나 조금 사용 빈도가 적은 것은 아무래도 대여 품목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작거나 사용을 좀 많이 하는 이런 내용들, 좀 사이즈가 작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구입 품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최근에 바뀐 내용이죠.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한 것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요거는 요 표만 외우시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26번 대상자가 물품 구입을 요청하였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사전에 물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협의하여 구입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번 예산에 상관없이 질 높은 상품으로 구입한다. 4번 물품 구입 전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다. 5번 대상자 스스로 홈쇼핑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대상자가 물품 좀 구입해 주세요 했더니 요양보호사님께서 어떤 내용을 구입하고 싶으세요? 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 그리고 협의해서 이거 괜찮으신가요? 네, 의뢰서 구입하시는 거 너무 잘하셨죠. 더 이상 생각할 내용도 없습니다. 자, 여기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물품 함께 구입하시면 안 되죠. 예산에 상관없이 질 높은 곳으로만 구입하시면 또 안 되죠. 또 보호자의 동의 까지는 필요 없으신 거죠. 자, 대상자 스스로 구입하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27번 노인에게 약물 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1번 약물의 흡수 능력 증가, 2번 심장의 수축력 증가, 3번 간의 대사 능력 증가, 4번 위장의 위산 분비 증가, 5번 신장의 배설 능력 감소. 정답은요? 5번입니다. 신장의 배설 능력은 감소되기 때문에 약물 중독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약물의 흡수력은 감소되세요. 심장의 수축력도 감소되세요. 간의 대사도 잘 안 되세요. 위장의 위산 분비도 감소되시고, 그렇지만 신장의 배설 능력은 감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신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등 뒤쪽에 이렇게 자기 주먹만하게 양쪽에 있는 우리 몸의 필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신장인데요. 신장은 약물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일단은 해독작용을 해주세요. 해독작용을 마친 이러한 약물이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배설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에 어떤 약물이 이렇게 축적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가되는 것이 또 약물에 대한 민감성도 증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옳은 것은 1번 현관문의 손잡이는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2번 창가에 여러 개의 작은 화분을 올려놓는다. 3번 습도 유지를 위해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놓는다. 4번 현관은 경계를 위해 문턱을 설치한다. 5번 자주 쓰는 물건을 바닥에 늘어놓는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현관문의 손잡이는 막대형으로 설치를 하셔야 열고 닫기가 좋으시겠죠. 2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작은 화분을 올려놓으시면 떨어져서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습도 유지를 위해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놓으시는 거는 넘어지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라 안 되시죠. 그리고 문턱은요, 반드시 없애주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을 바닥에 늘어놓으시면 안 되고요. 가까이에 두신다, 집으시기 편하시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대상자의 상태별 여가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우울증 대상자에게 조용한 책을 읽게 한다. 2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신앙송에 참여시킨다. 3번 치매 대상자는 매번 새로운 길로 산책을 시킨다. 4번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는 미로찾기를 시킨다. 5번 신체기능 저하 대상자에게 등산을 시킨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우리 대상자의 상태별로 여가 활동이 있는데 우울증 대상자에게 조용한 책을 읽게 하면 너무 더 우울해지세요. 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신앙송 너무 잘해주셨네요. 치매 대상자에게 새로운 길로 계속 안내를 하면 혼돈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같은 길로 산책한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대상자 미로찾기 하면 어지러우세요. 자, 5번은 신체기능 저하 대상자에게 등산을 시키면 올라가다 못 가시는 거죠. 30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것은 1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2번 업무일지, 3번 상태기록지, 4번 사고보고서, 5번 인수인계서.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우리 기록지의 형태 중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서비스의 제공 내용, 또 시간 이런 것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다.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구나 보시면 되고요. 31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가 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할 상황은 1번 친척이 병문안 왔을 때, 2번 세금고지서를 발견했을 때, 3번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4번 대상자가 평소와 다를 때, 5번 대상자 가족의 옷을 세탁해 달라고 할 때.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대상자가 평소와 다르면 빨리 보고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32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크게 손뼉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낸다. 2번 신뢰를 어둡게 하고 TV를 틀어놓는다. 3번 의자에 앉혀 진정시킨 후 이유를 물어본다. 4번 배회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준다. 5번 신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예요. 배회하시는 이런 경우는요. 어떤 신체적으로 불편하시지 않은가, 어떤 욕구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해결해 줍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고요. 크게 손뼉을 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좋은 내용은 아니세요. 자, 또 실내를 어둡게 하시면 이런 분들은 이렇게 밝게 해 놓으셔야지 이 어둡게 놓으시면 낙상하시거나 넘어지시거나 하십니다. 자, 의자에 앉혀서 진정시키고 이유를 물어보셔도 이유를 모르세요. 자, 배회하지 못하도록 하시면 이 어르신들은 안 되십니다. 배회할 수 있도록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신다. 33번 치매 대상자가 문고리를 잡고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그만둘 때까지 지켜본다. 2번 방에 혼자 있게 가둬둔다. 3번 집에 가자고 하면서 산책을 유도한다. 4번 야단을 쳐서 멈추게 한다. 5번 대상자의 행동을 무관심하게 대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집에 가자고 하면서 산책을 유도해 주시는데요. 어르신이 문고리 잡고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산책을 다녀오시잖아요. 그럼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 다녀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34번 혼수 상태인 임종 대상자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 기간은 1번 후각, 2번 청각, 3번 시각, 4번 촉각, 5번 미각.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라서 듣는 것은 마지막까지도 남아있는 감각 기간이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35번 임종 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을 밝게 한다. 2번 시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준다. 3번 베개로 다리 밑을 받쳐준다. 4번 몸에서 분비물이 나오므로 옆으로 돌려 눕힌다. 5번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젖은 솜을 눈 위에 올려놓는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가끔씩 어르신들 임종을 보다 보면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젖은 솜을 눈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조명은 어둡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고요. 어깨부터 발끝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약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은 보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종 대상자는요. 어깨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6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은행에 가서 고액의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고액의 은행 업무는 본인과 함께 가야 한다고 설득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함께 간다. 3번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동행하여 인출한다. 4번 요양보호사 혼자 가서 인출해 온다. 5번 고액의 돈은 인출할 수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정답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대상자의 가족과 함께 동행해서 인출해 주시면 안전하겠네요. 37번 대상자가 수고했다고 돈을 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돈을 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2번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게요. 3번 제가 갖고 있다가 필요하신 거 사다 드릴게요. 4번 시설에 부족한 물건이 있었는데 이 돈으로 살게요. 5번 저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 떠보시는 거예요? 정답은요? 1번입니다. 직업윤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금전적인 내용을 받으시면 안 되는 내용이라서 돈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어르신의 마음만은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좋은 내용이죠. 38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 1번 손바닥만 비누로 씻는다. 2번 물을 받아서 씻는다. 3번 오물이 묻었을 경우 고체 비누로 씻는다. 4번 마지막은 찬물로 헹군다. 5번 손을 씻은 후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손 씻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은요. 손바닥만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등, 또 손톱 사이사이, 또 팔목까지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주셔야 합니다. 자, 오물이 묻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고체 비누 안 되죠. 액상 비누로 해주신다. 마지막은 따뜻한 물로 헹궈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손을 씻은 후 깨끗한 마른 수건, 네, 너무 잘하셨네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는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39번, 제가 방문 중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뒤에서 껴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2번, 서비스를 중단하고 조용히 나간다. 3번,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다. 4번,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넘긴다. 5번, 경찰서에 신고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그만하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여기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요. 단호하게 말한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노인의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약물 사용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상이 좋아지면 복용하던 약을 중단한다. 2번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혈압약은 꼭 챙겨 먹는다. 3번 증상에 따라 약 용량을 조절한다. 4번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먹는다. 5번 현재 복용하는 약물의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지금 복용하는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시는 내용
처방전을 가지고 다니시면 정확하겠죠. 증상이 좋아지시더라도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되세요. 술을 드신 상태에서服용하시면 부작용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약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의사가 조절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증상이 비슷한 사람이 다른 약을 드시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시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41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올바른 자세는 1번 식탁 안쪽 깊숙이 의자를 당겨 앉는다. 2번 식탁의 높이는 앉았을 때 가슴 높이로 한다. 3번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 앞부분이 바닥에 닿게 한다. 4번 의자는 팔받침, 등받이가 없는 것이 좋다. 5번 음식을 먹을 때 턱을 똑바로 세운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식탁 안쪽 깊숙이 당겨서 앉으셔야 안정적으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죠. 식탁의 높이는 앉았을 때 윗부분이 배꼽 높이 기억해 주시고요.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앞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닿아야 합니다.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또 의자는 팔받침, 등 바지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이죠. 음식을 드실 때요. 턱을 당겨 주셔야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2번 대상자가 입맛이 없는 경우 식욕을 돋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한 가지 음식을 푸짐하게 제공한다. 2번 양념을 강하게 해서 제공한다. 3번 먹고 싶어 할 때까지 음식을 주지 않는다. 4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낸다. 5번 어떤 음식이 나왔는지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이네요. 입맛이 없는 경우 많습니다. 어르신 입맛이 쓴맛, 신맛이 증가되고 또 단맛, 짠맛 등이 감소되잖아요. 그리고 식욕이 점점 떨어지세요. 왜 그럴까요? 미각이 둔화되고 또 후각이 둔화되기 때문에 입맛이 없으세요. 그럴 땐 일단 물로 입을 좀 적셔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내시면 입맛 없을 때 식욕을 돋우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을 너무 푸짐하게 해놓으시면 다 못 드세요. 양념을 너무 강하게 하시는 것도 안 드시죠. 그리고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어르신 식사를 안 주시는 거죠. 거의 이제 학대 수준이시네요. 5번 같은 경우 음식이 나왔는지 미리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아유, 어르신 좋아하시는 호박나물 나왔네요. 어르신 좋아하시는 김치전 나왔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43번 대상자의 살해 예방을 위한 식사 제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천천히 제공한다. 2번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한다. 3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침이 나올 수 있게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음식을 다 삼키기 전에 음식을 준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취해 주시면 살해가 예방이 됩니다. 이 체위는 정말 중요한 체위고 꼭 알아두셔야 되는 체위예요. 그래서 일단 90도로요. 앉아서 식사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허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신 상태에서 턱을 당겨주시면 살해가 정말 적게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경관영양 주입 시 대상자의 구강관리를 하는 이유는 1번 입안 건조 예방, 2번 구토 예방, 3번 살해 예방, 4번 탈수 예방, 5번 식욕 증진. 정답 골라볼까요? 네, 1번입니다. 입안 건조 예방입니다. 경관 영양을 주입하시는 분들은 구강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관 영양 하시는 분들은 입으로 뭔가 들어가시는 부분이 없어요. 코에서부터 위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관을 통해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입이 항상 건조하세요. 그래서 구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자, 구강 관리를 하실 때는 입안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안에 이제 꺼즈를 싼 서랍자나 아니면 스펀지 블러시로 잘 닦아주시고 입안을 입술 보호제 는 이제 입 바깥쪽에다가 스펀지 블러시로 물을 묻혀서 입안을 잘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입술은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시면 되겠죠. 45번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위치와 방향은 1, 2, 3, 4, 5. 정답은요? 1번입니다.
네. 자, 귀에 염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귀약 투여하실 때 잡아당기는 위치는 반드시 요 귀 위쪽, 뒤쪽으로 잡아당겨 주셔야 이렇게 이도가 곧아집니다. 요 방향을 뭐라 하느냐? 후상방이라 하죠. 뒤로 가는 방향이면서 약간 위쪽이시잖아요. 그래서 후상방을 기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봅니다. 46번 정맥주사 주입 중 주사 부위가 붓고 통증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주입 속도를 확인하며 기다려본다. 2번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3번 수액 주머니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4번 조절기를 잠그고 시설 관계자에게 보고한다. 5번 주사 바늘을 즉시 제거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조절기를 잠그고 시설 관계자에게 보고해 주시면 되는데 주사 놓다가 지금 부위가요, 부었어요. 통증이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상황은 주사 맞다가 어떤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맥 주사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들어가잖아요. 대상자에게 네,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팔에다가. 자, 놓고 있는데 팔이 어떻게 됐대요? 부었대요. 자, 부어오릅니다. 자, 부어오르는데 여기를 우리가 기다려 본다든지 아니면 온찜질을 한다든지 이 주머니를 낮게 한다든지 그러면 역류가 되고 이런 내용은 위험한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절기 잠그고 보고해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한 답이시고요. 바늘을 제거해 주시는 거는 그 차후에 의료인이 해주실 일이시네요. 47번 대상자가 배설 시 요양보호사의 도움받기를 꺼려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옆에서 조용히 지켜본다. 2번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3번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기다린다. 4번 안전을 위해 대상자의 요구사항은 무시한다. 5번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제 배설하고 있는데 잠깐 나 지금 혼자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부분 잘 해주셨네요. 48번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이나 변이를 호소할 때 참는 연습을 시킨다. 2번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한다. 3번 힘을 주기 쉽게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4번 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즉시 버리고 기록한다. 5번 변이가 사라지면 변기를 대고 기다린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네, 침상 배설을 도울 때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네요. 요이나 변이를 호소할 때 참는 연습을 시키시면 네, 아예 이제 변비가 생기시는 거죠. 못 보세요. 요일을 참는 연습을 시키시면 이제 소변도 못 보시게 되는 거죠. 자, 복부 마사지를 하는 내용 좋은 내용이죠. 장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운동시켜준다. 기억해 주시고요. 힘을 주기 쉽도록 하려면 침상머리는 높여주셔야 합니다. 변에 피가 섞여 있으면 지금 위험한 거죠. 뭐 치질이실 수도 있지만 대장암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즉시 버리시는 게 아니라 보고 해주신다 기억할게요. 변이가 사라지면 어떻게 변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변이가 있으실 때 변기를 대주셔야 되겠네요. 49번 대상자의 배설물을 시설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번 변이 굵은 경우, 2번 소변 냄새가 심한 경우, 3번 색이 진한 소변, 4번 거품이 많은 소변, 5번 피가 섞인 대변.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네, 이건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는요. 지금 뭐 냄새가 난다든지 진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상이 있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 감염이 있나? 색이 진한가? 탈수가 있나? 거품이 많은가? 혹시 당뇨가 있나? 뭐 이상이 있나? 단백뇨가 있나? 아니면 피가 섞였네? 아우, 큰일이네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보고해 주셔야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몇 번 실금을 한 대상자가 기저귀를 채워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요구대로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설명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하여 채워준다. 4번 가족이 기저귀를 사오면 채워준다고 한다. 5번 기저귀를 한번 사용하면 계속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이제 몇 번 실금을 했다 해서 기저귀 좀 채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저귀를 한번 사용하시면 좀 의존하게 되고 배뇨 습관을 잘못 가지시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도 짓무르기 때문에 피부도 손상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배뇨 훈련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낮에는 2시간마다, 밤에는 4시간마다 해주시고 밤에는 기저귀 채워주셔도 됩니다. 51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를 2~3시간마다 비워준다. 2번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3번 자유로이 보행도 가능함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4번 유치도뇨관이 빠지면 바로 끼워 넣는다. 5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사용할 때 이제 관을 통해서 소변을 계속적으로 24시간 동안 배출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착용하셨더라도 자유로이 보행하실 수 있어요. 단지 방광보다 소변 주머니는 낮게 해주시는 것이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좋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방광이에요. 방광보다 소변 주머니는 낮게 반드시 위치하게 해주셔야 하고요. 주머니를 2~3시간마다 비워주시는 게 아니라 2~3시간마다 소변 주머니의 소변 내용을 관찰해 주시면 되고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의 위치보다 낮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도뇨관이 빠지면 바로 끼워 넣으시는 것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의료 행위라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빠진 것을 끼워 넣는 것 자체가 또 감염 소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수분 섭취를 줄여주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52번 편마비 대상자의 입안 헹구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사 중 수시로 입안을 헹군다. 2번 컵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빨대컵을 사용한다. 3번 앉을 수 없는 대상자는 건강한 쪽이 위로 한 자세를 취한다. 4번 입안 청결을 위해 뜨거운 물로 헹군다. 5번 입안이 헐었을 경우 연고를 발라준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입안 헹구기는 어르신의 입에 있는 그 건조함, 입안의 구강의 건조를 예방하고 또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시죠. 특히나 편마비 대상자는 식전에도 이 내용을 해주셔야 하고 식후에도 해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식전에 사용하실 때요. 컵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대컵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빨대컵은 이 내용물, 이 물을 바로바로 여기서 이제 빨대를 통해서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실 수가 있다는 게 첫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먼지가 안 들어가요. 또 세 번째는요. 넘어져도 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물이 엎어지지 않는다. 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53번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온수에 헹군 후 희석한 알코올에 담가둔다. 2번 소독을 위해 햇빛에 말린다. 3번 자기 전에 의치를 세척한 후 끼우고 잔다. 4번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세정제로 헹군다. 5번 의치는 용기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의치는 용기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장소를 택해서 용기에다가 담아 주셔야 하는데 여기에 뚜껑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물이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변형되지 않도록 잘 맞춰서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54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긴장 완화를 위해 식후에 바로 머리를 감는다. 2번 문과 창문을 열어 습기가 차지 않게 한다. 3번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4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머리를 헹군다. 4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네,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는다 봅니다. 침상에서 대상자 머리 감기는 방법은요. 어르신이 이렇게 침상에 누워 계시잖아요. 자, 가운데에 누워서 머리를 감기시면 침상이 다 젖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머리 감기는 통이 이렇게 있고 여기 머리를 여기 침대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오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수포를 여기 어깨 아래까지 깔아주셔야 젖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양쪽 귀가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귀에다가 귀마개 솜을 해주시고 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수건을 덮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면 눈에도 안 들어가고 귀에도 안 들어가고 아주 좋은 내용이겠네요. 55번 남성 노인에게 면도를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름진 볼을 위로 잡아당겨 면도한다. 2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90도로 유지한다. 3번 턱에서 귀 밑쪽으로 면도한다. 4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준다.
5번 상처가 생겨 피가 날 경우 손으로 신속하게 지혈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셔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고요. 주름진 볼은 아래로 잡아당기셔야 되죠. 면도 나름 몇 도예요? 네, 45도 각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귀에서 턱 쪽으로 가주셔야 되죠? 네, 방향이 틀렸네요. 5번은요. 피가 날 경우 손으로 지혈할까요? 아니죠. 멸균 솜으로 지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6번 여성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은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2번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번 허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으로 닦는다. 5번 얼굴은 이마를 먼저 닦는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침상 목욕은 5분 이내로 빨리 해주셔야 하고요. 침상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순환이 좋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욕하시는 동안에 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목욕시키시는 부위는 침상 목욕을 할 때는 얼굴이 제일 먼저예요. 그 중에서 눈이 제일 먼저죠. 자, 그리고 팔 쪽을 할 건데 손에서 팔로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유방은 위에서 아래 아니고요. 둥글게 둥글게 생긴 모양대로 닦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 아니고요. 어디요? 시계 방향. 네, 기억해 주시고요.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으로 닦으시면 중심에서 말초로 되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네요. 어디서 어디로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얼굴은요. 눈이에요. 제일 먼저 눈 먼저 닦습니다. 자, 그것도 깨끗한 눈 먼저 닦아주셔야 하겠어요. 5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티셔츠를 갈아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순으로 벗긴다. 2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순으로 벗긴다. 3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순으로 입힌다. 4번 왼쪽부터 벗기고 왼쪽부터 입힌다. 5번 오른쪽부터 벗기고 오른쪽부터 입힌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여기에서 입고 벗는 순서인데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어느 쪽이 건강해요? 오른쪽이 건강하죠. 그래서 벗을 때는 오른쪽이 먼저 벗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이 제일 잘 맞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단추가 없는 티셔츠이기 때문에 머리가 중간에 들어가셔야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불편한 쪽은 벗을 때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58번 다음과 같은 반좌위 상태의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침대 시트를 잡아당긴다. 2번 양팔을 잡아당긴다. 3번 겨드랑이 밑을 잡아당긴다. 4번 발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린다. 5번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받쳐 올려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르신이 식사를 하고 나거나 조금 앉아 계시는 상태에 오래 계시다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 계세요. 그러실 때는 위로 올려주셔야 신체 선열이 유지가 되죠. 자, 이러실 때는 가장 먼저 침상을 수평으로 맞추시는 게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한 분 요양보사님은 오른쪽에 이렇게 쓰시고요. 한 분은 왼쪽에 쓰셔서 두 분이 양쪽으로 팔을 어깨 밑 또는 이렇게 둔부 밑에다 넣으시고 양쪽 팔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양쪽에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대상자가 침대 위에서 이동 후 안면 창백, 어지러움,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침상을 올려준다. 2번 옆으로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다. 3번 똑바로 눕히고 다리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4번 일어나 앉힌 후 물을 마시게 한다. 5번 원래 자세로 눕히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대상자가 침대 위에서 이동한 후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이렇게 쓰러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기립성 저혈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동안에는 이 혈류 공급이 원활하게 됐지만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시거나 앉을 때는 심장에서 혈류 공급이 뇌로 올바로 이제 잘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갑자기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서 오는 기립성 저혈압 상태가 되면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는 원래 자세로 다시 눕혀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고해 주시면 된다 봅니다. 60번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베개와 수건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1번 허리 긴장 완화, 2번 척추 측만증 감소, 3번 무릎 관절 구축 예방, 4번 전신 혈액순환 증진, 5번 다리 근육 근력 강화.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뒤집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체위로 얘기하자면 복위라고 합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는 앙화위라고 하고요. 이렇게 엎드려 계신 체위를 복위라고 해요. 이럴 때는 뭐 등 마사지를 한다든지 하실 때 좋은 체위잖아요. 자, 그런데 그냥 눕혀 계시는 게 아니라 여기 수건으로 여기 이 부분과 배 밑에 또 발목 아래쪽을 이렇게 받쳐주는 이유는 뭘까요? 허리가 긴장하지 않도록 네, 이 부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1번 휠체어 이동 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엘리베이터를 나올 때, 2번 문턱을 오를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도로턱을 내려갈 때,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도로턱을 내려갈 때입니다. 항상 휠체어 타실 때는 안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려가시려면 낙상하시면 안 되겠죠. 자, 도로턱을 내려가실 때는 어르신이 만약에 앞으로 해서 내려가신다 그러면 여기 앞으로 꼬꾸라지시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뒤로 돌려서 내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마비된 쪽으로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둔다. 2번 잠금 장치를 풀어 놓는다.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한다. 4번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방법. 자, 옳은 거 찾아볼 겁니다. 자, 여기서 1번부터 보시면 휠체어를 마비된 쪽에 놓으시면 안 되세요. 자, 반드시 건강한 쪽 기억해 주시고, 자, 잠금장치 풀어 놓으시면 미끄러져서 넘어지세요. 낙상 위험이 높아지신 상황이네요. 자, 3번은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우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 주시는 거 너무나도 잘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휠체어 팔걸이를 잘 못 잡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쪽 기억해 주시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회전시키시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 주신 상태로 회전을 시켜 주셔야 하겠죠. 어르신을 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르신께 또 가까이 가주시는 부분, 양쪽 어깨 아래쪽 허리를 잡아 주시면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마비층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2번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3번 왼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마비층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4번 왼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이 내용은 어렵지만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이 건강하네요. 그러면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시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건강한 쪽만 기억해 주시면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것은 바로 맞추실 수가 있는 내용이라 반드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아주시면 된다. 64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자, 대상자가 보행기 사용하실 때는요, 팔의 각도가 중요하죠. 자, 몸도 거의 세워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자, 팔의 각도가 중요한데, 자, 20도는 아니죠. 네, 30도입니다. 요거만 아셔도 요거는 맞히실 수 있는 내용이네요. 앞에 정면 바라보셨나요? 네, 잘 바라봐 주셨고 각도도 아주 좋으세요. 네, 30도. 그리고 45도는 너무 많습니다. 90도도 아니고 130도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이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바닥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선도 틀렸고 각도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편마비 있으신 어르신들 편마비 대상자는요 반드시 지팡이를 사용할 때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으시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왼쪽이 편마비면 어느 쪽이 건강할까요? 네, 오른쪽이 건강하시죠. 일단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잡고 계신 거 그걸로만 결정을 하셔도 벌써 이 어르신과 여기 3번 어르신, 4번 어르신, 5번 어르신은 벌써 지팡이부터 틀렸네요. 자, 그리고 건강한 쪽으로 잡으시되 우리 유양보호사님께서 도우실 때는요 불편한 쪽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어느 쪽이요? 불편한 쪽에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2번이 정답이네요. 66번 대상자가 젖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른 사람 불러드릴게요. 2번 감기 걸려요. 얼른 갈아입으세요. 3번 어르신이 옷 갈아입기를 싫어하니 제가 걱정이 되네요. 4번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5번 제게 불만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나 전달법은 시험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내용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 나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어르신 옷 갈아입기 싫어하시니 제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젖은 옷을 입으셨는데 옷을 갈아입으셔야 하잖아요. 누가 걱정이 돼요? 제가요. 제가 걱정이 됩니다.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67번 치매 대상자가 팔에 있는 점을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떼어내려 한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점이 벌레같이 보이시는군요. 2번 벌레가 아니고 점이네요. 3번 만지면 안 돼요. 상처나요. 4번 벌레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5번 벌레가 어디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아이고 어르신 점이 벌레같이 보이시는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68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답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셨는데 요양보호사 1번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2번 이젠 스스로 하셔야죠. 3번 아직도 할아버지가 생각나세요? 4번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걱정 마세요. 5번 돌아가셨으니 그만 잊으시고 즐겁게 사세요.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아이고 우리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 살펴주셨는데 요양보호사님이 아이고 할아버지가 참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이러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어르신께서 그랬지 아주 자상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좋은 대답이 되겠네요. 69번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2번 안정감을 주기 위해 옆에서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여 대답한다. 4번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한다. 5번 대상자의 말에 길고 자세하게 대답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지금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런 대상자는요, 반드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해주셔야 합니다.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잘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70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메시지를 천천히 반복하며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단순한 활동을 제시하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판단력 장애, 4번 주의력 결핍 장애, 5번 진압력 장애.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주의력 결핍이 있으신 분들은요, 의사소통을 하실 때 대상자 눈을 마주쳐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메시지는 천천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활동은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활동을 제시해 주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또한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주셔야 되는 내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손에 비누를 들고 먹으려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입에 넣지 못하게 강제로 뺏는다. 2번 다독거리며 내려놓으라고 설득한다. 3번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4번 먹어보고 비누인지 알 수 있게 기다린다. 5번 주의를 주고 행동을 멈추게 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이처럼 어르신이 드실 것을 드셔야 되는데 드시지 않아야 되는 것을 드시는 거죠. 비누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이식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평소 좋아하는 간식을 드리면서 어르신 이것과 한번 바꿔서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럴까 하시겠네요. 72번 치매 대상자가 거실을 왔다 갔다 불안해하며 자꾸 약을 달라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어르신이 드실 약은 없어요. 진정하세요. 2번 약을 찾아보고 가져올게요. 3번 조금 전에 식사하고 드셨잖아요. 4번 자꾸 시끄럽게 하면 방에 가둘 거예요. 5번 자꾸 약을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어르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며 약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요, 어르신 약을 찾아보고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해주시면 되겠네요. 73번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준다. 2번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야단친다. 3번 조용한 장소에서 안정을 시킨다. 4번 방에 가두고 진정되기를 기다린다. 5번 이유를 물어보고 멈추도록 설득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어르신이 이상 행동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공격적인 성향이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욕을 하면서 침을 뱉으시잖아요. 안 좋은 내용이시죠. 자, 그렇다고 침을 계속 뱉으세요 하면서 신문지를 깔아놓으신다든지,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야단친다든지 이러시면 오히려 어르신이 지금 이런 2번 같은 경우는 더 화가 나세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방에 가둬놓으시면 이것은 어르신을 억제하는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가둬놓으시는 행동은 좋은 내용이 아니시죠. 자, 이유를 물어봐도 어르신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논리적이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설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어르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안정을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서 안정을 시킨다 이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낮에는 유순하지만 해질녘이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한다. 1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 2번 TV를 끄고 조용하게 해준다. 3번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해준다. 4번 대상자 혼자 산책하게 한다. 5번 충동적 행동을 할 때,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 지금은 해질녘이 됐을 때 어르신이 이상행동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석양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혼자 어르신 계시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있어주면서 어르신이 어떤 자해를 하신다든지 다치시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번 가족 방문 후 손자와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2번 몸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가시려고요. 3번 왜 손자와 여행 가고 싶으세요. 4번 가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5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해야 여행 갈 수 있어요. 정답은요 1번입니다. 네, 여기서는요, 어르신께서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요, 공감의 대화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어르신,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르신이, 가고 싶지.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76번,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과 괴로움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다. 2번 찬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3번 머리를 숙이게 하여 등을 세게 두드린다. 4번 입안에 손을 넣어 빼낸다. 5번 등 뒤에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등 뒤에서 어르신이 목에 이물질이 걸리신 거잖아요. 이럴 때는 등 뒤에 서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복부 밀어내기 혹은 하임리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대상자의 몸이 뻣뻣해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침대로 신속히 옮긴다. 2번 대상자의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을 댄다. 3번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번 팔과 다리를 주무른다. 5번 입안에 거즈를 대준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경련이에요. 경련인 경우는 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기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시는 동안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시는 내용 너무나도 좋고요. 옮기시거나 하는 내용은 좋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경련은 1, 2분이면 이 경련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자, 대상자의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을 댄다든지 대상자를 이렇게 주무른다든지 하는 행동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입안에 거즈를 대주는 내용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입안에 거품이 있을 때는 침을 흘리거나 할 때는 고개를 옆으로 해준다. 그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78번 대상자의 팔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흐르는 수돗물에 팔을 직접 댄다. 2번 환부에 붙어있는 옷을 벗긴다. 3번 환부에 얼음을 대고 문지른다. 4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5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뜨거운 물이 팔에 쏟아졌네요. 이럴 때 대처 방법, 지금 응급 상황이죠. 이럴 때는 흐르는 물을 직접 팔에 대시는 것도 아니세요. 찬물에 담근다. 5도에서 12도에 찬물에 담가주시면 됩니다. 환부에 붙어있는 옷은 벗기지 않고요. 잘라주시고요. 환부에 얼음을 대지 않습니다. 물집은 터뜨리시면 안 되세요. 감염 소인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주시면 너무 잘해주신 내용이네요. 79번 화재 발생으로 인해 해로운 가스가 방출되는 경우 대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재가 발생한 쪽의 문을 열어둔다. 2번 환풍기를 돌린 후 기다린다. 3번 일어서서 신속히 대피한다. 4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5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화재 발생하는 경우 이 가스 때문에 우리가 흡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젖은 수건으로요. 코와 입을 막고 반드시 낮은 자세 기억할게요.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80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1분당 10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2번 깍지 낀 손으로 젖꼭지를 압박한다. 3번 양팔이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압박한다. 4번
가슴이 최대 4cm 정도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 굉장히 중요하죠. 분당 100회 속도 너무 잘해주셨네요. 100에서 120회 속도 좋습니다. 자, 깍지 낀 손으로 가슴의 젖꼭지 부분 압박해 주시면 안 되시고요. 양팔의 팔꿈치는요, 항상 편 상태로 압박해 주셔야 합니다. 자, 가슴은 5cm 정도 눌릴 정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4cm는 효과가 없으세요. 자, 5번이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하지 않고요. 가슴 압박을 하고 30회 한 이후에 인공호흡을 2회 해주시면 된다 해서 30대 2의 비율을 반드시 기억할게요. 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 푸시는 요령 하나하나 터득하시고요.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